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나이롱 환자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프지도 않은데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목을 만지면서 디스크가 왔다 그러면서 입원하고 드러눕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사기수법들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 역시 이런 나이롱 환자가 아닌지 의심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자가 이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입원했던 부산의 한 병원의 스케치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일 부산의 한 병원 50대 남자가 응급실에 찾아옵니다. 목과 허리가 아프다. 팔에 힘이 빠져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병원에 있어야죠. 자, 이 표현은 흔히 의료진이 디스크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야 의료 전문가가 아닙니까 모르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력 이상, 감각 이상 이것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한 신체 검사에서 이 남자는 수술이 필요한 급성 디스크 환자와 똑같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척추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병원 12층에 있는 VIP 병동 1인실에 입원합니다. 하루 입원비는 약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해당 병원의 의료진과 병원 직원, 내원객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취재한 겁니다. 이후 이 남자는 입원 병동에서는 환자로 보기 어려운 모습들을 연출하기 시작합니다. 환자복이 아니라 상의를 입거나 물건을 드는 등의 과정에서 근력 이상과 마비 등을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상의를 입거나 물건을 드는 등의 과정에서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의료진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병실에서 CX 욕을 한 겁니다. 내가 왜 이런데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한 병원 손님은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목격한 뒤 의료진이 디스크 증상에 대해 신체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검사 때마다 힘이 저절로 빠진다며 팔을 내렸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와 그의 행동 전체를 고려해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수술 불필요 판정입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연기력이 뛰어났나 봅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팔이 아픈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말은 환자와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교육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의료진은 말합니다. 자, 이 남자가 누굴까요? 바로 조국의 동생입니다. 조국의 동생은 검찰이 자신을 구속시키려고 하자 이런 쇼를 한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나이롱 환자인 셈입니다. 조 씨는 이번 이틀째인 7일 디스크가 악화돼 8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문기일 변경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까지 보내서 부산에서 조 씨를 강제 압송합니다. 서울로.
조국 동생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조국의 동생도 이런 상황이 되자 KTX를 타고 서울로 강제 압송되는 처지가 되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합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영장이 기각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물론 구속영장을 가능하면 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온당하다고 보지만 형평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를 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권 존중을 하지 않던 법원이 왜 유독 조국의 동생한테만 이런 특별 배려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다른 피의자들, 예컨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찰 소환을 받고 검찰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시간 조사받았다는 기사도 있던데 왜 다른 사람의 이런 기사는 쓰면서 기자들이 인권 이야기 안 합니까? 왜 경찰에 검찰에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냐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조국 부인 정경심이나 조국 동생 이 사람한테만 검찰과 법원은 특별 배려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 특별 계층이 있구나, 신이 있구나, 황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그냥 소환돼서 조용히 조사를 받고 항의 한번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구속되고, 누구는 들어갈 때 나올 때 요란하고 비공개 소환하고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비공개 조사하겠다 그러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조국의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무슨 인권이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이런 말 이제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조국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법원의 판단을 보면서 이건 무슨 뭐 특별한 일부 계층의 나라가 아닌가 열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